본격적인 8월의 시작입니다. 분위기가 어떨지 기대가 좀 됩니다. 7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8월은 많이 오르지 못하더라도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뉴욕 시장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 위주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장중에 낙폭을 줄여내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마감하고 나서는 팔란티어의 급등이 나타나면서 AI로 돈을 번다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걸리는 것은 엔달러 환율입니다.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쉽게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초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강세 출발 성공했습니다. 1.9%대 오름세로 6,376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도 1.7%까지 상승폭을 키워냅니다. 750포인트 출발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에선 550개, 코스닥에서는 1,100개 넘어가면서 오늘은 일단 시작 지점에서는 안정적인 상승 포착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3% 반등, 삼성전기 7%대 강세로 이전에도 삼성전기가 한 번씩 오를 때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빠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다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서 조금은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가운데 현대차는 쉬어가지만 LG에너지솔루션 반등세 성공하고 있고요. 오늘 금융주,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하락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네요. 네이버가 7.9% 이상의 강세 보여주면서 AI 관련돼서 AI 동맹, 엔비디아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뉴스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본장 들어와서도 분위기 좋습니다. 전력설비 관련해서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6% 그리고 3%대 추가적인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4%, 땡땡전기, 땡땡전선 붙은 종목들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 쉽지 않았었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하는 것도 눈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랑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인 오름세.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상승 하락 오갈 뿐 또다시 한 시총 3, 40위까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그 외에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 태양광,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AI,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오름세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 3%까지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고요. 수급 함께 살펴보시면 다행히 지금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 외국인은 매수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700억 원대 매수. 코스닥에서도 매도 규모 줄여내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선물도 함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현재 2,600억 원대 매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이 정도면 안정적이다. 오늘은 좀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분을 좀 제외하면 코스피, 코스닥은 어제 상승 종목수가 좀 많았었고요. 어제는 코스닥의 의미 있는 상승, 오늘 2거래일 연속 흐름들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9월 달에 이제 코스닥 승강제 관련된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 구체화된 어떤 일정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단 어제부터 개별적인 어떤 수급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주도 어제 장 후반 기점에서 보면 선별적인 강세 요인을 좀 가졌는데 일부 좀 낙폭을 좀 축소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프리미엄 이 종목들에 대한 어떤 편입 요건들에 대한 기대 효과들이 코스닥의 개별적인 어떤 종목 수급들을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톱 기준에서 어제 하락분을 오늘 크게 좀 되돌릴 수 있는 형국들은 좀 제한적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저점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지지를 해줬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추세적으로 이제 큰 폭의 변동성이 좀 없고 완만한 상승 기조를 조금 더 좀 가져갈 수 있는 형국들이 이어진다면 대형주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더 수급 여건들 코스닥까지 점진적인 어떤 수급 기조가 양호한 흐름에서에 대한 변동성을 좀 많이 이제 반영시키지 않으면서 완만한 상승 내지는 완만한 하락 기조를 좀 선회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잔고가 28조 9천억 정도입니다. 한 달 전 기준에서 보면 신용잔고가 37조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신용잔고가 지난주 청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규모가
단기적인 어떤 청산 이슈 때문에 사실상 악성 투매 물량들은 좀 제한적인 요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는 개별적인 반등폭을 좀 크게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지만 아무래도 오늘 시초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영향이 좀 같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증시 예탁금도 104조 원대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기조에서에 대한 흐름들 증시 대금이 많이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예탁금이 그래도 100조 원대 초반을 좀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급의 어떤 기조라든가 투자 심리들이 일부분 좀 회복되거나 내지는 저점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조금 더 편안해지면 오히려 이제 거래 대금을 좀 크게 좀 증가시키는 매수세의 유입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좀 체크해야 될 관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 대금이 코스피에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할 때 1000포인트 올릴 때 거래 대금이 거의 50조였는데 네. 어제 26조였던 것을 보면 확실히 좀 관망하다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코스피가 1.3%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코스닥의 분위기는 더 좋습니다. 7월 한 달 내내 사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다 빠지긴 했었는데 코스닥의 낙폭이 좀 깊었다가 8월 들어오면서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매매 전략 이런 게 궁금해집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연말 되면 여러 가지 정책도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 탄력을 좀 시원시원하게 뽑아주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코스닥은 뭘 사야 될까요? 지수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섹터로 본다면 사실 수급 빈집은 바이오긴 한데 손은 안 나가고 반도체 장비를 그냥 안전하게 사는 게 맞나? 아니면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 손대는 게 맞나? 고민스럽거든요. 반도체는 이제 개별 요건을 좀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투톱의 수급 동조는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톱이 많이 밀린다면 반도체 소부장주도 아무리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좀 수급의 영향을 좀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제 코스닥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8월 한 14일까지는 2분기 실적 보고서 이제 마감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은 이번 주 후반 내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별적으로 보면 1분기에서 실적 성과가 좀 좋았던 종목군들이 이번에 어떤 이익폭을 좀 더 크게 가져가거나 이제 하반기에 이익 확장 국면으로 좀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이 낙폭 부분들이 실적 기대감과 좀 맞물리면서 반등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제 반도체 소부장주 일부 종목들에 대한 장 후반 반등의 의미를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해석을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비주도의 경우에는 메가 프로젝트라든가 지금 용인의 와이언패, 평택의 피포 같은 반도체 이제 설비들이 좀 들어간 시점이 이제 올해 3분기 중후반부터 이제 순차적인 유입이 좀 시작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됐고 주가가 이제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하락분을 좀 반영시키면서 이제 주가 좀 다시 좀 밀려 내려온 형국인데 네. 사실 소재단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 그 기대감은 좀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존 내용들을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이제 소재단 종목들에 대한 주가 상승폭이 좀 컸는데 저는 이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EUV 공정 소재 같은 TCK라든가 동질세미캠, 솔브레인 같은 종목이 일단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태고요. 테스터 소켓이라든가 기판주 같은 종목들이 이번 2분기 실적은 외형 확장 국면과 좀 맞물리면서 우리 이익 기조를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주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소재단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주가 폭이 좀 너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고점 대비해서 과도하게 빠진 것도 빠진 건데 여기서 이제 더 추세적으로 더 하락을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 기조를 좀 되돌리기에는 어느 정도 좀 시간 좀 걸리지 않을까. 확실하게 업황 회복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라든가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명확한 이슈들이 좀 부각돼 줘야 되는데 그런 이벤트가 아마 이번 실적 이벤트가 좀 소멸되면 새롭게 좀 양성될 수 있는 부분들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맞물려서 봤을 때는 막연한 기대감들 단순하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포진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되는 수급들 패시브 수급은 자연스럽게 좀 가져간다 이런 영향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펀더멘탈 관점에서 외형 구조가 좀 뚜렷하거나 이익률이 좀 높은 기업들, 그다음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조라든가 성과적인 측면들이 좀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저는 뭐 재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성과, 철저하게 이제 성과와 이제 숫자로 좀 입증되는 종목군들을 옥석 가리게 해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코스닥 사라고 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야 지수가 760인데 차라리 지수 ETF를 좀 사볼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이미 다들 많이 사셨을 거고 그렇다고 내가 그래 2차 전지 좀 아쉽긴 하지만 바이오 저렇게 수급 빈집이라서 한 번씩 들어올리면 시원시원하게 들어올려주는데 차라리 지금 코스닥을 투자할 거면 지수 ETF는 어떻게 보세요? 지수 추종 ETF도 지금 사실 주가 지수에 대한 내용들 뭐 700선 이게 올라와서 760선이지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600선대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사실 뭐 금융위기급보다 더 하락을 좀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낮아진 주가의 또 레벨단을 좀 고려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따지고 보면 또 코스피도 또 그만큼 또 밀렸는데 반도체 투톱에 대한 시총을 다 걷어내고 보면 네. 사실 체감 지수는 한 2,000포인트 중반대예요. 그 반도체 투톱이 그만큼 많이 끌어온 것들을 좀 차치해야 되는데 사실 그 외의 종목군들이 이유 없이 많이 같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대형주를 지금 구간에서 더 많이 편입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것도 좀 맞는 논리가 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의 탄력도 같은 것들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정책이라든가 네.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약간의 수급 기조에서 탄력도 관점에서 좀 더 이벤트성 수급이 더 많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의 관점은 ETF를 좀 추종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접근 유효할 것 같은데 다르게 좀 해석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엄 지수가 구성이 되면 해당되는 지수만 좀 따로 떼내서 여기에 또 ETF가 좀 구성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같은 수급 기조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종목이 좀 특화돼서 수급 기조가 더 원활하게 좀 더 많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저는 재편에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스닥의 지수 추종 ETF를 좀 고려하는 것도 맞는 선택이긴 하지만 뭐 지수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 지수에 대한 어떤 구성 요건들이 좀 결정되고 여기에 또 새롭게 신설되고 있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 펀드가 저는 조금 더 매력적인 대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뭔가 약간 코스닥을 패시브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패시브적인 그런 느낌으로 가려면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체계가 나오고 무언가 확인이 되고 그때 새로 생겨난 걸로 함께 다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3.6% 이상의 강세로 오늘도 매수 사이트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1.2%대 오름세로 양대 시장 분위기 잘 끌어가고 있습니다.